안녕하세요. HLB가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일 연속 양봉인데요. 이거 보고서도 이제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는 사실 이 횡보하던 시절에 HLB에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보면은 6개월 정도 동안 계속해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매일 상승하는 모습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생각하면은 뭐 급등하는 게 맨날이었으니까 이게 원래 HLB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횡보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로 길었기 때문에 사실 좀 어색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뉴스 기사나 뭐 여러 가지 뭐 공시 같은 거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고요. 궁금한 거는 이거 또 누가 샀을까? 저는 기관이 또 샀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역시 기관이 샀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양봉을 만드는 거는 기관이 만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일 연속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기관이 사고 있고요.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도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외국인도 참다가 오늘 또 다시 매수를 했네요. 그동안에는 뭐 조금 뭐 사고 팔고 조금 파다가 매수가 갑자기 또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상승하고 있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팔게 되고요. 개인은 이제 또 떨어져서 음봉이 나온 때는 또 매수가 잡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내일 대봐야 또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했네요. 저는 그 인버스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그 어제 시초가 여기에서 손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의 인자도 다시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했는데 다행히 제가 여기서 손절하고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요. 업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은 살짝 떨어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3% 이제 코스피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대단했죠 오늘. 그래서 뭐야, 삼성전자가 무려 얼마나 올랐냐면 6%가 올랐습니다. 평소 변동폭이 아니라 이거는 이 변동폭이 커지는 하락 이때 나왔던 수준의 등락률이 나오는데, 그동안 에너지를 꾹 참고 있다가 한 방에 터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뉴스 이슈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주로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기는 이제 쏙 들어가고 거의 이제 거의 상승장 분위기죠. 완전히 상승장 분위기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옛날에 2008년도나 뭐 2012년도나 그때 차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후로 1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그래서 나스닥이 거의 뭐 사기 수준으로 우상향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왔겠죠. 6월 요거 5월 29일 6월 1일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잔고가 말이죠. 자, 그래서 가서 보면 이제 HL볼 공매도 잔고인데요. 이게 6월 1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매도가 여기 1000주가 있네요. 5월 29일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 10만 주 정도 늘었고 조금 더 다시 줄었고요. 보니까 지금 여기가 상승하니까 여기에서 공매도가 늘었는데요. 지금 물렸죠? 물렸습니다. 위로 상승하니까 지금 여기서 10만 주 정도 더 공매도 잔고 늘어났는데, 올라가니까 지금 손실 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상승하면은 보통은 이제 공매도들이 이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니까 늘어나지도 못하고 상승하는데 그다지 제약이 없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발이 묶인 채로 계속 질질질 끌려다니게 또 돼 있거든요. 좀 불쌍하기도 한데, 이 상승할 때도 계속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당했고, 이때도 공매도 금지까지 당하면서 또 당하고,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제 차바이오텍 어떻게 됐나 보면 시초가 보니까 14%, 거의 국률이죠. 15%로 시작하는 것들은. 그런 다음에 음봉으로 됐네요. 20%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다 싶을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장 끝날 때 쭉 올려놓고 다 털고, 이거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서 이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은 뭐 딱히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메디파나라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제약 바이오 관심 많으시고 제약 바이오 매매하시고, 그 다음에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뉴스들이 좀 딱 모아져 있는 그런 신문사 홈페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메디파나라는 또 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날짜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장중이라든 아니면 장 끝나고든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또 이게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종목명이.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면은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라젠 얘기가 또 뭐 올라온 게 또 있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약 바이오 전체 기사에서 제약 바이오를 누르면은 이렇게 뉴스 기사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뭐 약업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또 다음 영상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승이 있었던 건 두산인프라코어인데, 거래량이 이전보다 역대급으로 터졌죠. 조금 더 늘었는데, 그 다음에 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서 시간에도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1.6% 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산 관련 주들이랑 같이 이해를 해야 되죠. 두산 퓨얼셀을 먼저 보면은 그동안 매각 이슈로 상승을 했었고, 두산 솔루스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거 개파락이 떨어진 이유는 두산 솔루스가 그 매각을 하려고 내놨었는데 그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좀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한 8천억 정도의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수준에서 그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는 대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매각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렇게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 시가로 시작을 해서 좀 약세를 보였죠, 두산솔루스. 매각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실제로 참여한 대기업들이 없었던 거죠. 왜냐, 옛날에 8천억으로 너 팔려고 했었는데 왜 지금은 1조 5천억 원으로 몸값을 높이려고 그러냐 라고 하니까 그랬던 거고, 그 반대급부로 그 다른 이제 지금 두산이 살아나려면은 그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두산솔루스가 아니라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바켓, 이런 애들이 지금 다시 이슈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상승한 이유가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중국 건설 경기 회복 기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급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승 이유라고 기사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고요. 굴삭기, 필로도 등 건설 장비 쪽의 제조업체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래서 돈을 잘 버는데 중국 건설 경기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왜냐,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장에 두 달간 116% 올랐는데, 이게 20일 양회에서 기대 이상의 부양책 나오지 않자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가서 다시 볼게요. 22일이면은 이쯤이죠. 여기에서 중국 양에서 딱히 기대할 만한 그런 부양책이 안 나와서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상승한 것은 중국 경기 건설 경기가 회복 기대하면서 상승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한국형 뉴딜도 있고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건설기계 시장이 반등을 하고,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하고 가장 먼저 끝났죠.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이게 지금 판매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1월에는 370대, 4월에는 3239대로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적었다고 했는데 10배 늘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출에 지금 84%가 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중국 비중은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높은 18%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대수도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P 곱하기 Q잖아요. 근데 이 Q가 늘어난 것 뿐만 아니라 P도 늘었습니다. 왜냐, Q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판매량이 20만 대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증권업계가 이 중대형 굴삭기 주문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 현지 업체들이
5에서 10%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6%, 27% 증가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려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